신체의 모든 기관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장기. 정상적인 크기라면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갑상선입니다. 예, 갑상선은 이제 목의 앞부분에 봤을 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갑상연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2에서 3cm 아래에 위치하고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는 한 15에서 20g 정도이고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 저장하며 필요할 땐 혈액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온도 등 기초 대사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고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혹이 생기면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초기에는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 전에도 아픈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급성말기 암이었어요. 그래 급하게 검사하자마자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아, 무너졌어요. 멘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내 이웃에 암 환자 한 명도 없는데 나만 두 번씩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주요 암 중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남성은 6위, 여성은 2위로 집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암 중에서 유두암이 가장 흔합니다. 유두암은 다른 암과 달리 암이 자라는 속도와 전이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기 검진으로 인해 진행된 갑상선암이 별로 없지만은 이전에는 후두, 기관지까지 침범한 경우도 있어 갑상선 수술하면서 후두 적출까지 하였습니다. 일부 갑상선암 중에서 역형성암은 진단 후 6개월 이상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암입니다. 따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금연, 금주를 권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의 발생 유무나 변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진행이 느리고 예후도 좋아 착한 암,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또렷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온 불청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홍종철 과장과 함께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없으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던 박은진 씨. 치료를 이어가던 중에 혹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4년 전에 그 결절이 있어서 정기 검진을 계속 하라고 하셔서요. 검진하던 중에 좀 이상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랑 변이 검사를 하라고 하셔서 그 검사를 하니까 95% 정도 암이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피로감 말고는 크게 딱히 그렇게 뭐라고 할 만한 증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갑상선의 좌엽과 우엽을 연결하는 협부에 0.5cm의 결절이 발견됐고 암으로 진단됐습니다. 조금은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그동안 좀 건강관리에 소홀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마음이 그냥 복잡했습니다. 암의 진단된 과정은 다른 환자와 비슷하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결절이 발견돼서 세침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암으로 진단되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환자보다는 운 좋게도 이제 협부에 암이 있었는데요. 갑상선 협부란 거는 오른쪽, 왼쪽을 이어주는 아주 좁은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갑상선 부분 절제술인 협부 절제술만 통해서 간단하게 수술을 제거를 했고요. 협부 절제술의 장점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물론 한 2cm 정도로 아주 작게 했고요. 네, 자, 목 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어깨만 앞으로 오시고요. 자, 혀를 내밀어 보실까요? 쭉 더. 오케이. 목 안에도 깨끗하고요. 구두 쪽에 뭐 새로 생긴 게 없습니다.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옅어집니다. 아주 작아요. 한 2cm 될란가? 다행히 뭐 새로 만져지는 건 없고요. 상처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제 초음파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협부 절제술로 암을 제거하고 초음파 검사와 피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경과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남짓 됐지만은 초음파에서도 이제 재발 소견도 없고요. 안에 상처도 잘 아물고 있습니다. 림프절로 전이 되지 않아 최소한의 절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꾸준히 검진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전에는 이제 항진증 약을 드셨잖아요. 일단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수치가 이제 정상화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 안 합니다. 처방 안 하고 다행히 다른 분들보다 운 좋게 이제 협부에만 암이 있었기 때문에 협부 절제술을 했고 갑상선 90% 이상을 제가 살려놨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있습니다. 오늘 초음파 봐도 깨끗하고 좋고요. 오늘 이제 저 보는 거는 이제 석 달 뒤에 뵙도록 할게요. 석 달.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면 목 앞쪽에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름이 있는 부위에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엔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자체가 좀 아니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가 좀 그냥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제가 이건 아파서 어차피 진료를 받은 부분이라 지금은 그냥 좀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가는 동안 암 투병 환자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검사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관하다고 여기죠.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받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내려놔가지고 그래서인지 회복도 좀 빠르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직장에 가서 그동안 좀 미뤘던 일 조금 더 마무리 잘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암처럼 갑상선 암은 조기암의 경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로 인해 목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후두신경 침범으로 인해 목소리 변화, 그리고 식도나 기관 침범으로 인한 객혈, 기침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갑상선 결절의 약 5%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 추적 검사를 하던 박선옥 씨는 최근에 갑상선 결절을 발견했습니다. 유방암 정기 검진 때 그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이 목에 뭐가 있다고 저 이비인후과 교수님한테 가보라더라고요. 이제 세치 검사하면서 이게 좀 안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또 암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6개월 정기 검진 때마다 정말 무슨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정기 검진하면 뭐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 건강 염려증이라 할까.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전에는 그런 거 전혀 생각 못 했죠. 갑상선암 자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유방외과 협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과 같이 미리 그전에 수술했다가 추적 관찰 중에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 그렇게 또 수술하기도 하고요. 유방암과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은 증가가 있다 없다 보고가 이제 많긴 많지만은 확실히 이 유방암 환자에서도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무너졌어요. 멘탈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난 유방암 할 때는 그냥 나도 살겠지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이랬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어머, 이곳에 암 환자 한 명도 없는데 나만 2번씩 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종인 유방암과 갑상선암. 한 번으로도 족한 경험을 2번이나 하게 됐으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단과 치료에 집중할 때입니다. 암의 크기와 위치, 전이 여부 등이 파악돼야 수술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큰 혹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아이고, 왼쪽에도 한 2cm 넘는 혹이 있네요. 이 안에 석회질도 있고요. 여기 좀 왼쪽이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다행히 림프절 쪽은 괜찮네요. 모양 괜찮고. 좌엽과 우엽 모두 결절이 발견된 가운데 좌엽에 있는 2cm의 결절이 암으로 진단됐습니다. 병변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한쪽에 암이 발견되었고요. 크기가 크고 2cm 정도 되고 피막침범, 갑상선 막을 뚫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혹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수술은 이제 갑상선 전절제술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동위원소 치료를 또 계획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주름이 있어서 수술하고 나면 거의 표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시간은 한 40, 5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시작할 때 제가 옆에 있을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얼굴 꼭 봐야 됩니다. 예, 그럼 조금만 쉬고 계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죠, 가슴이. 그래도 뭐 일단은 교수님을 믿고 교수님만 믿을 수밖에. 그건 다 맡겼습니다. 갑상선 주위에는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 성대를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반외후두신경, 인체 내 칼슘을 조절하는 부갑상선이 있습니다. 수술 후 예후는 좋지만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면 보다 정교하게 병변을 제거해야 합니다. 갑상선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을 살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저칼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갑상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식도나 기관지 손상, 출혈을 조심해야 됩니다. 갑상선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절제입니다. 박선옥 씨에게 적용하는 전절제술은 갑상선 좌우 양쪽과 그 사이 조직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지만 재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갑상선에 인접한 신경과 기관들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갑상선을 제거했습니다. 예, 오늘 환자의 경우 왼쪽에 2cm 정도 되는 암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결절이 3개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절제를 계획하고 들어갔고요. 다행히 이제 신경과 부갑상선 모두 살리고 깨끗하게 절제하고 끝냈습니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주요 암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06년부터는 100%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죠. 갑상선 암의 진단은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 유무를 파악한 후에 모양이나 크기를 고려하여 암이 의심될 때는 바늘을 찔러 세포를 채취하는 세침 검사를 통해 암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첫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은 범위에 따라서 협부절제술, 반절제술, 전절제술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화암으로 전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암의 개수나 크기, 림프절 전이 유무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미분화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며 수술이 힘든 부위에 재발해서 동위원소 치료를 못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칠 년 전에 갑상선 암을 발견해 전절제술과 동위원소 치료를 받은 박순애 씨. 오늘은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농인인 언니의 귀와 입이 돼주고 있죠. 진료받으러 왔는데 시간이 아직 안 맞고 또 기다려야 된다 해서 지금 여기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그 전에도 아픈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급성 말기 암이었어요. 그래 급하게 검사하자마자 바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지금 계속 치료 중이라서 지금 검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언니는 지금 혹이 너무 커서 이게 암인지 악성인지 모르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검사 받으러 왔어요. 암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 거의 2주 치료하고
그다음에 항암 일주일 치료하고 지금은 이제 이게 갑상선 이쪽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내온 당시가 7년 전입니다. 갑상선 암이 있었고요. 초음파와 CT 소견해서 갑상선 아래쪽으로 림프절이 좀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는 이제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을 청소하는 림프절 청소술 같이 했고요. 수술 후에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고 해서 또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뭐 7년 지난 이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고 림프절 청소도 필요했던 만큼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방사성 요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분화가 잘 된 갑상선 암 환자를 치료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성 요드라고 하는 약을 환자에게 경구 투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치료법인데요. 갑상선 조직은 요드를 잘 섭취하는 성질이 있는데 분화가 잘 된 갑상선암도 정상 갑상선 조직과 함께 이러한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사성 요드가 잔존하고 있는 정상 갑상선 조직이나 또는 갑상선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잘 흡수가 되어서 그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성 아이오딘을 이용하는 동위원소 치료는 림프절의 전이뿐만 아니라 원격 전이 병소 치료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치료 당일날 방사성 요드약을 경구 투여하시게 되고 경구 투여하시는 그 순간부터 환자분의 몸이 방사선 물질을 담는 그릇처럼 되기 때문에 몸에서 감마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이 다른 사람들을 피폭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특수하게 제작되어져 있는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치료병실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은 박순애 씨의 언니,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지금 이게 재발된 건지 그 전에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갑상 수술했고 그냥 혹으로 수술하셨고 98년. 98년도 오래됐네요. 98년도 수술하셨는데 이제 상태 또 뭐 생긴 그래서 지금 너무 크대요. 그렇네요. 그럼 제가 오늘 지금 초음파 좀 볼게요. 목이 이렇게 아파요? 지금 아프죠. 모르다 안 아프고 어떨 때 목이 아파? 여기가 여기 가끔 이렇게 한번 팍 땡기듯이 막 고무줄 예. 땡기듯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이구, 큰 거 있죠. 갑상선 엄청 큰 거 있어요. 암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는 수술을 해봐야 아는데 일단 큰 혹 안에 혹이 잘 자란 게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이제 조직 검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하고 밑에까지 다 내려갔네.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일단 뭐 CT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암일 가능성은 좀 낮은데 이제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나처럼 커갖고 수술하지 말고 나도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네. 원장님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아니. 원장님 나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래전에 수술한 박순애 씨도 초음파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살펴봅니다. 긴 시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냈는데요. 예, 지금 뭐 수술한 지 오래됐고, 예, 지금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고.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볼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다른 데는 초음파하고. 뭐 전이 예,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7년 지났지만은 갑상선 암은 아주 느린 암이기 때문에 또 10년 뒤에도 또 재발할 수도 있고요. 15년 뒤에도 재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박순애 씨는 수어 통역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농인들이 겪는 불편을 잘 알고 있기에 기꺼이 보폭을 맞춘 건데요. 그 선한 마음 덕분에 수많은 농인이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를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벅벅할 정도, 내가 눈물 날 정도인데
말씀하신 분은 무슨 의사 선생님 지식이 높으신 분이니까 말하니까 이 내용을 다 이해 못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제 기가 안 되니까 기가 대신 대주고 싶고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말 대신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도와주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동생도 농아, 언니도 농아, 큰언니도 농아, 막내도 농아 서로가 살아가니까 언니 나 이쁘지? 이쁘지? 갑상선암의 질병 원인에는 가족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선미 씨가 갑상선암을 발견한 것도 가족의 영향이 컸죠. 작년에 연말에 그 건강검진 통해서 결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세친 검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가족력이 좀 있어가지고 갑상선 쪽으로 동생이 작년에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언니도 한번 건강검진 해보라고 해서 안 하다가 몇 년 안 하다가 한번 해보게 됐는데 또 설마 했는데 또 결절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뭐 발견돼서 관절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 1월 달에 다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받으시고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라서 일종의 조직 검사인 이제 얇은 바늘 찌른 세친 검사를 했고요. 거기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4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우엽에 0.5cm의 결절이 있어 그 부분만 잘라내는 우엽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조직 검사 결과 갑상선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증상이 없었지만 건강검진을 받은 덕분에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잘 아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갑상선약은 일단은 조금 계속 피검사 보면서 일단은 기능이 떨어지면 좀 처방할 거고요. 지금 뭐 수술한 부위는 깨끗하게 잘 아물고 있어요. 이미 뭐 수술한 지 한 달 넘게 지났고 지금 하시고 싶은 운동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석 달 뒤에 오세요. 현재 갑상선 약도 안 드시고 있는 상태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오셔서 초음파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기능 저하 여부만 판단하고요. 이제 재발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에 뚜렷한 증상이 있다면 조기 발견이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몸 곳곳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아무래도 여태껏 뭐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진단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엔 조금 적응 안 됐지만 지금은 운동도 조금 산책도 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실 조기 발견한 경우라 가지고 건강검진도 조금 더 자주 좀 이제 좀 해마다 좀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평소에 또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운동하면서 건강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삶의 밑바탕이 되는 건 단연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병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우선으로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진단율이 많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고요. 진단도 많이 돼서 수술도 많이 합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될수록 완치율이 높은 암입니다. 이런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CT나 엑스레이처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집 근처 초음파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